자, 이어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배점은 8점이고 그렇다는 건 즉 가나다라 한 문제당 2점씩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면 일축압축 시험입니다. 자, 일축압축 시험 강의에서 배웠죠. 4강에서. 이렇게 공시체, 원기둥 모양의 시험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만들고 또는 흙으로 된 원기둥 모양을 만들고 일축압축이라는 건 한 방향으로 계속 눌렀어요. 누르다 보니까 결국에 파괴하게 되는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파괴한다 했죠. 자, 파괴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 얘 세타가 60도고 자,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 일축압축 강도 420, 되비빔. 자, 흐트러진 걸 다시 비벼서 만든 시료의 강도는 60이래요.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번부터 풀어보는데 내부 마찰각. 자, 이거 공식 꼭 외우라 했죠. 파이는 45도, 세타, 죄송해요. 세타는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결국에 파이는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2세타 빼기 90도 이렇게 구하라 했죠. 그러면 파이는 2세타 빼기 90이고 세타가 지금 60이니까 2 곱하기 세타 60도 빼기 90도 하면 2 곱하기 60은 120 빼기 90 하면 결국에 마찰각은 30도가 됩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꼭 이것까지는 안 써도 되지만 이 계산식은 있어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내부 마찰각은 30도고 자, 그러면 내부 마찰각 알면 점착력 알 수 있겠죠. 점착력은 어떻게 구했어요? 점착력 C는 2분의 QU 곱하기 탄젠트 45도 빼기 2분의 파이였죠. 자, 그러면 점착력은 2분의 QU는 둘 중에 큰 거 420 곱하기 탄젠트 45도 빼기 2분의 가에서 구한 파이 30도. 얘는 계산기로 사용해서 계산을 하면 121.24가 나올 거고 지금 이 문제 답안 칸에는 단위가 안 주어져 있죠. 그럼 여러분이 써야 돼요. 근데 강도, 점착력의 단위는 일축압축 강도의 단위와 같아요. 그래서 킬로파스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번에 예민비. 이 흙이 얼마나 예민한지 보는 건데 예민비 ST는 어떻게 구하라고 했었어요? 위에 큰 게 오고 밑에 작은 게 오는 거죠. 자, 둘 중에 큰 거 420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강도 420kPa를 작은 거 60kPa로 나누니까 답은 7이 나왔어요. 그럼 다해서 계산한 예민비 숫자를 가지고 이 흙의 특성을 구분하는 건데 예민비에 따라서 상태가 다르다 했죠. 자, 만약에 예민비 ST가 1보다 작아. 그럼 숫자가 작기 때문에 얘는 예민하지 않다는 거예요. 비예민하다는 거고. 자, 좀 커져서 2보다는 크고 4보다 작으면 가장 일반적인 점토. 그리고 4보다 크고 8보다 작으면 일반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 이제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얘는 예민성 점토. 그 다음에 8보다 크고 64보다 작으면 급속도로 예민하다. 급속 점토. 그리고 64보다 크면 완전 예민한 거죠. 초급속 점토. 자, 그럼 지금 얘는 7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계산 과정이나 근거는 안 나와 있지만 보통 근거를 쓰라고 하면 4보다 크고 8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예민성 점토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말하지만 건재 문제는 1번부터 4번까지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시고 푸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4번 볼게요. 자, 4번은 여러분 아직 배우지 않은 건데 체가름의 포인트예요. 체가름이 뭐냐면 자, 체가름의 체는 말 그대로 체예요. 이렇게 원판에 여기를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이렇게 그물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얘 그물망의 크기가 다 달라요. 이런 식으로 점점 그물망의 크기가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데, 이 그물망을 보통 위에서 보면 여기가 사각형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한 변의 길이가 바로 체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만약에 여기 길이가 40mm다 하면 이 체의 크기는 40mm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점점점 체의 크기가 작아지죠. 자, 근데 체가름 시험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크기가 다 다른 체를 이렇게 층층이 쌓아요. 근데 이 체가름 할 때 체가 몇 개냐면 총 10개예요. 자, 그러고 10개인데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맨 위에서부터 80mm짜리, 그 다음은 반 줄어서 40, 그 다음 20, 10, 5, 2.5, 얘는 2.5의 반은 1.25인데 이건 버리고 1.2, 0.6, 0.3, 마지막 0.15까지 큰 거에서부터 작은 채를 사용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맨 위에다가 흙을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흙 안에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막 크기가 다 다르거든요. 막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근데 만약에 맨 위에 80mm짜리, 이렇게 80mm짜리 채 크기가 크겠죠. 여기를 통과했다라는 건, 통과하고 밑으로 떨어졌어. 그렇다는 건 이 자갈의 크기는 80mm보다 작은 거죠. 근데 만약에 자갈이나 모래가 통과하지 못하고 여기에 남아있다라는 건 이 자갈의 크기는 뭐보다 크다? 80mm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체가름을 해서 80mm짜리에 조금 남고 80mm짜리를 통과해서 40mm짜리에 남고 통과하고 또 여기 남고 쭉쭉쭉쭉 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퍼센트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40mm짜리에는 전체 100% 중에 지금 4% 잔류 남아있다. 잔류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남아있고 25mm짜리도 있는데 25mm짜리는 이만큼 남아있고 여기 20에는 24mm만큼 남아있고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0.6, 0.3, 0.15에는 남아있는 게 없다라는 거는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위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가름이라는 건 채로 골재를 가른다라는 건데, 체가름에 사용하는 채 크기는 총 아까 몇 개라 했죠? 10개인데 80mm부터 해서 40, 20, 10, 5, 2.5, 1.2, 0.6, 0.3, 0.1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실험도 마찬가지로 체가름을 해서 쭉 해서 맨 밑에 0.15mm까지, 그리고 얘는 75mm 해봤더니 75mm에 0이 남았대요. 그러면 75mm에 남아있지 않고 밑으로 다 떨어졌다는 건 골재의 크기가 얘보다 작으니까 여길 통과한 거죠. 그러면 크기가 75보다 작으니까 이 위에 만약에 80mm짜리를 놔도 80mm보다도 작아서 여기에도 남아있는 건 0이겠죠. 자, 그래서 즉 조립률을 계산할 땐 어떻게 쓰냐면 전체 100분의 각 채의 누적 잔유율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각 채는 모든 채, 이 모든 크기의 채를 더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해준 80, 40, 20, 10, 5, 2.5, 1.2, 0.6, 0.3 이거 10개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80부터 0.15까지를 보면 75는 아니고 40, 25 아니고 20, 15, 2.5, 1.2, 0.6 이렇게. 근데 지금 표에는 80짜리는 안 나타났지만 75mm보다 크기가 다 작아서 얘를 다 지나갔다는 건 80짜리도 당연히 다 지나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80mm의 누적 잔유율도 마찬가지로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해 보면 전체 100분의 각 채의 누적 잔유율 밑에 거를 더하는 거예요. 80짜리는 0, 40짜리는 4, 20짜리 30, 10짜리 48, 5짜리 65, 2.5짜리 99, 1.2짜리 100, 그리고 0.6짜리 100, 0.3짜리 100, 0.15짜리 100. 얘네 다 더한 걸 계산하는 게 조립률을 구하는 거고, 계산해 보면 6.46이 나와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판정을 하는 건데, 자, 지금 얘는 굵은 골재죠. 기준이 있어요. 잔골재는 위에서 계산한 숫자가 2.3에서 3.1 나와야 되고, 굵은 골재는 6에서 8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럼 구체적인 사유를 쓰라 했으니까 굵은 골재의 조립률은 6에서 8일 때 양호하다. 양호함으로 시료의 상태는 양호하다. 왜냐하면 6에서 8 사이면 양호한데 우리가 가번에서 구한 거는 지금 6.46이 나왔죠. 그럼 6하고 8 사이니까 얘는 지금 양호하다라는 거고, 이 시험을 사용할 때 골재만 가지고 사용하는 거니까 물은 다 날려야 돼요. 그러면 건조시켜야겠죠. 그럼 건조시킬 때 온도는 뭐냐면 뜨거운 온도에서 건조시켜야 되는데 얘는 무조건 외울게요. 105도. 105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오차 범위. 자, 그래서 이거 꼭 외우시고 채가름 방법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이렇게 채를 위에서부터 쭉쭉 탑을 쌓아서 쌓고 흙이 지나가게 해서 점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양이 잔유율이고 누적 잔유율은 그걸 다 더한 거. 0하고 4 더해서 4가 되고 4하고 6 더해서 4하고 2 더해서 6, 6하고 24 더해서 30 이런 식으로 누적 잔유율인데 조립률을 계산하려면 100분의 누적 잔유율을 다 합한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누적 잔유율은 채의 크기가 80, 40, 20, 10, 5, 2.5, 1.2, 0.6, 0.3, 0.15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것만 사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 80의 누적 잔유율은 75가 0이기 때문에 75보다 큰 80은 당연히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 100분의 0, 4, 30, 48, 65, 99, 여기부터 여기까지 100이 총 4개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서 6.46이 나왔고, 시료의 상태는 굵은 골재가 6에서 8 사이면 양호하기 때문에 숫자가 이게 나와서 얘는 양호하다. 그리고 건조기 온도는 105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자, 이 내용이 조금 이번 시험 2019년 문제에서 어려울 텐데 아직 생소한 내용이라 어려울 거고 뒤에서 또 문제 풀어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 이번 문제 잘 보시고 다음 강의도 이어서 계속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르면 바로 질문하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